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메리츠 자산운용에서 대표로 있는 존리라고 합니다. 오늘은 주제가요, 노후 준비에 관한 겁니다. 여러분들 제가 유튜브나 방송에서 많이 저를 보신 분들은 있겠지만은 저는 이 한국에 와서 지금 한국에 온지 약 이제 7년째 되고 있는데요. 아직도, 상당히 너무나 많은 분들이 노후 준비, 그리고 돈이 나를 위해서 일하는 거에 대해서, 아직도 좀, 뭐라 그럴까요? 어색한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주식 투자 붐이 일었죠. 그래서 많은 분들, 특히 젊은 사람들이, 주식 투자에, 관심을 갖는 건 굉장히 고무적인 겁니다. 근데 이제 근본적인 거를 이해하지 않고 그냥 단기간에 돈을 버는 걸로 생각한다 그러면 근데 그것도 많은 부작용을 낳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미국에서 펀드 매니저 생활을 오래 해서 한국에 온 지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한 7년 됐는데요. 한국이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노후 준비가 가장 안 된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다시 얘기하면은 금융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낙후되어 있다고 볼 수 있죠.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금융무명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오늘은 저희 대한민국이 정말로 필요한 게 무엇인지, 그 다음에 우리 여러분들이 정말로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한국에 좋은 제도들이 많습니다. 노후 준비 할 수 있는 제도가 많은데, 안타깝게도 한국은 돈에 대한 얘기를 별로 하기를 꺼려 하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 어렸을 때부터 돈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미국에 한 35년 살다가 한국에 왔는데요. 미국의 대표적인 민족이 있죠. 유태인들이죠. 유태인들은 왜 부자가 됐을까요? 제가 살던 동네도 유태인 동네입니다. 근데 유태인들이 월등하게 경제적으로 좋은 라이프를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미국 인구의 유태인 숫자가 약 2%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근데 미국에 있는 자산의 약 20%를 유태인들이 차지한다고 해요. 굉장하죠. 그래서 유태인들은 왜 저렇게 부자가 됐을까? 보니까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이유가 돈에 대한 인식입니다. 유태인들은 태어나서부터 저금통을 만든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저금통에다 돈을 넣으면서 이 돈으로 어려운 사람을 도와줘야 되고, 그 다음에 돈에 대한 인식이 좀 색다른 것 같아요. 돈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배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돈을 귀하게 여기고, 돈을 함부로 소비하지 말고, 돈을 낭비하지 말고 그 돈으로 모아야 되고, 그 다음에 투자를 해야 된다고 가르쳐요. 투자를 해야 되고 부자가 된 다음에 그 돈으로 어려운 민족을 도와주라, 이렇게 배웁니다. 그게 어렸을 때부터 돈에 대한 인식을 달리함으로 인해서 유태인들은 남들과 다른 민족과 다른 경제적 부를 이루게 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유태인들은 13살 때 성인식을 한다고 그래요. 그게 다른 얘기로 하면은 이제 우리 아이가 태어나서 13살이 될 때까지 부모가 종교적으로 하나님 대신으로 아이를 키운 거고요. 아이가 13살 될 때 이제 부모가 할 일을 다 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13살 되면은 아이는 성인으로서 이제 자기 라이프를 개척해 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바미츠바라고 불립니다. 성인식을요. 성인식을 할 때 보통 유태인들은 친척들이, 그러니까 친구들이 와서 세 가지를 가져온다고 합니다. 첫 번째가 성경책을 가져와서 종교적인 거겠죠. 그 다음에는 시계를 가져옵니다.
그 시간의 중요성을 깨닫게 함이죠. 그 다음에 가져오는 게 아주 결정적인 걸 갖고 오죠. 돈을 갖고 옵니다. 아이들한테 물건을 가져오지 않고요. 돈을 선물함으로 인해서 그 아이들이 그 돈을 투자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13살짜리 아이가 그때부터 투자를 하는 거죠. 그때 그 투자하는 초기 자금이 약 5만 불에서 6만 불이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한 6천만 불, 한국 돈으로 6천만 원, 아니면 7천만 원 정도의 돈이 아이의 미래를 위해서 투자가 된다는 얘기죠. 그게 아주 결정적인 유태인들이 부자가 되는 비결인 거죠. 13살부터 이 아이의 경제적 부를 위해서 그 돈이 일한다는 거를 어렸을 때부터 실행을 하고 또 투자를 하게 되는 거죠. 그 결과 유태인들은 많은 부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 좀 더 유태인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유태인들은 또 가족끼리 보내는 시간이 많다고 그래요. 저녁을 같이 먹는 시간이 많고, 또 그 아이들을 저녁 먹으면서 부모님들이 직접 교육을 담당하게 되고, 또 돈의 중요성, 투자, 특히 아이들을 어린이 취급하지 않고 어른 취급한다고 해요. 그래서 어른들로 다루고, 그 다음에 돈에 대한 얘기도 하고, 만약에 집에 부채가 있다 그러면 부채에 관해서도 얘기하고, 또 투자, 주식에 관해서 얘기하고 하는 거를 자연스럽게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제가 한국에 와서 제일 느꼈던 거는, 우리 대한민국은 우리 아이들한테 부자가 되라고 가르치는가, 아니면 그 부자가 되는 거와 전혀 관계없는 거를 관심을 가질까. 안타깝게도 후자죠. 우리 아이들한테 부자가 되라고 가르치지 않고 우리는 주로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 가서 취직을 잘하라고 가르칩니다. 얼뜻 보면 그게 당연하게 느끼지만은, 우리가 우리 아이들한테 교육하는 방법에 그렇게 좋은 교육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자본주의에 살고 있는 거죠. 자본주의에서는 우리 아이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될까? 제일 중요한 거는 돈이 일하게 하는 것, 돈이 나를 위해서 일하는 것, 그 다음에 돈을 숭배하지는 않지만 돈의 중요성을 깨닫게 하는 것, 이거를 지금부터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전국을 다니면서 이 금융 강연을 하는 이유는, 우리나라는 앞으로 엄청난 그 포텐셜이 있는 나라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그런 교육을 받아보지도 않았고요. 또 하지도 않는 게 지금 안타까운 현실이죠. 그래서 유태인과 반대로 가장 경제적으로 실패한, 노준비가 가장 안 된 나라 중에 하나가 일본입니다. 일본은 우리보다 약 고령화가 15년 정도 앞섰다고 하죠. 근데 일본의 예를 들면, 일본의 노준비가 굉장히 안 돼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한국처럼 돈이 일하게 하는 거를 깨닫지 못한 거죠. 그래서 제가 미국에서는 그 중산층이 굉장히 많습니다. 유태인뿐만 아니라요. 그 원인이 무엇일까요? 미국에서는 약 40년 전입니다. 1980년에 미국에는 어떤 퇴직연금의 일종입니다. DC형인데요. Defined Contribution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 퇴직금의 일종이에요. 그래서 월급의 10%를 하지 않으면 안 되게 거의 강제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모든 직장인들의 월급의 10%까지 주식형 펀드에 투자를 강요하는 것처럼 한 거죠. 예를 들면 60세까지 그 투자를 했을 경우에 혜택을 줍니다. 세금을 떼가지 않는 혜택을 줌으로 인해서 안 하면 안 되게 만들었고, 또 한 가지는 그 직장에서 그 노후 준비를 도와주려고 더 추가적으로 투자를 해줍니다. 그래서 생태계가 생겨낸 거죠. 그래서 주식에 투자하는 거를 거의 주식에 몰랐던 사람들도 주식에 투자해야 되는 거를 그 필요성을 느끼게 되게 했고요.
그 결과 미국에서 어떤 일이 났을까요? 미국의 다우지수가 계속 상승을 하게 됐고 40년 동안에 많은 기업들이 생겨나게 된 거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주식 가격 상승으로 통해서 노후 준비가 되게 돼 있고, 그러니까 선순환이 되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아시다시피 전 세계 돈의 반이 월스트리트에 있다고 합니다. 그게 금융교육, 그다음에 그런 투자하는 자연스러운 분위기, 그리고 실제로 그거를 뒷받침하게 하는 정책, 이게 지금의 미국을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한국도 비슷한 제도가 있습니다. 우리가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했으면 했죠. 미국의 401k나 비슷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미국의 퇴직연금 제도를 401k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한국도 약 15년 전에 그 제도를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직장인들이 그 제도를 통해서 월급의 10%를 투자하게 하고, 그게 나중에 큰 돈이 된다는 그 사실인데, 안타깝게도 그 제도가 잘 실행이 되고 있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가입하는 거는 이제 의무니까 가입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돈이 주시장에 들어오지 않고 은행 예금에 머물러 있는 거죠. 아직도 주식에 투자하는 이유를 잘 모르고 주식에 투자하는 거를 두려워하고, 원금 보장이라는 이상한 잘못된 뭐랄까요, 집착, 거기에 매몰되다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이 퇴직연금이라든가 이런 가입한 사람들의 주식 비중이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꼴찌입니다. 그래서 미국이나 다른 선진국 같은 경우는 거의 40%가 주식에 투자했는데 비해서 한국은 2%에 머물러 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잘못되고 있다는 거죠. 그만큼 금융주식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거를 보통 금융문맹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파이낸셜 리터러시라고 그러는데요. 전 세계는 이 금융 문맹이 굉장히 우스운 질병이라고 판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염병에 가까운 거죠. 그러니까 한 사람이 노후 준비가 안 되고 가난하게 됐을 때 그 주위까지도 다 가난하게 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그래서 잘못된 투자 지식, 잘못된 금융 지식이 계속 옆에 사람한테 전염시키다 보니까 한 동네, 한 마을, 한 시를 끝나는 게 아니고요. 한 나라를 마비시킵니다. 그 결정적인 나라가 일본이고요. 우리 한국이 그걸 따라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어떻게 노후 준비를 해야 될까요? 지금부터는 아까 이제 구체적인 제도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라이프 스타일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주식에 투자하는 이유 분명히 알아야 되죠. 먼저 제가 주식에 대한 얘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주식에 대해서 대부분 제가 한국에서 만난 사람들이 보면 주식 투자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이제 심지어는 주식 투자를 도박이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고요. 또 대부분의 주식에 투자했던 사람들은 손해를 봤다는 얘기를 합니다. 대부분 우리 TV나 라디오 방송을 보면 주식 투자는 하면 안 된다라는 인식이 굉장히 당연시 여겨 돼 있죠. 근데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한국에서는 약 10%의 엄청난 부자가 있다고 합니다. 나머지 90%는 경제적으로 그렇게 여유가 있지 않습니다. 근데 그거를 가르는, 어떤 사람은 부자가 돼 있고 어떤 사람은 가난해서 벗어나지 못할까, 그 척도가 주식을 소유한 사람이냐 소유하지 않은 사람으로 나누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하죠. 주식을 소유한 사람은 자본가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를 축적할 때는 노동과 자본을 같이 일하게 되는 거죠. 근데 자본의 증가 속도가 노동의 증가 속도보다 훨씬 빠르게 되어 있습니다.
또 그걸 이해하는 사람은 주식을 끊임없이 아니면 펀드를 끊임없이 모으는 사람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우리 노동력만 가지고 노후 준비를 하는 거는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건 당연하겠죠. 우리 육체는 시간이 갈수록 늙게 돼 있고, 또 병에 걸릴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이유로 육체적으로만 내가 부를 축적하는 것은 불가능한 거죠. 예를 들어서 월급이 아무리 많이 올라도 그건 한계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월급의 일부를 주식 투자에 한다 그러면 그 주식은 내가 기업의 소유권을 산 행위입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보통 사람들이 알고 있는 주식 투자하고는 전혀 다른 거죠. 주식에 투자한다는 거는 내가 어떤 기업의 소유권을 내가 취득했다는 엄청난 일인 거죠. 그래서 미국에서는 어렸을 때부터 주식에 투자하는 것을 당연시 여기는 그런 문화가 형성되어 있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세계에서 가장 큰 부자 중에 하나가 누구죠? 워런 버핏이라는 사람이죠. 그 사람도 마찬가지로 11살 때부터 주식에 투자했다고 합니다. 이 주식이라는 거는 나에게 노동력만 내가 그 부를 축적할 수 있는 수단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구나. 나도 기업의 주인이 될 수 있구나. 그런 엄청난 희망을 주는 게 우리 주식 투자입니다. 근데 우리 한국에서는, 특히 일본에서는 주식 투자하는 거를 죄악시하게 합니다. 소위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게 그런 거죠. 불로소득이라고 얘기하는 거. 그건 불로소득이 아니라 내 자본이 일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혀 다른 컨셉이죠. 주식에 투자한다는 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무조건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녀들한테 이 주식 투자의 필요성을 가르쳐주는 게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한 겁니다. 다만 우리가 소위 알듯이 주식 투자를 할 때 실패하는 이유는 우리가 투자하는 대상인 기업을 보지 않고 우리는 가격을 보는 게 흔하게 얘기해서 주식 투자라고 착각을 하죠. 다시 얘기하면 그것을 소위 마켓 타이밍이라고 합니다. 주식 가격을 맞추는 거를 주식 투자라고 잘못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주 매매를 하게 됩니다. 20% 벌면 팔고 또 20% 손해보면 손절매하고, 그건 투자가 아니라 투기에 가까운 거죠. 그러니까 아직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식 투자를 가격을 보고 얘기합니다. 저한테 가끔 연락을 하시는 분들의 코멘트가 저는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있는데요. 주식 투자했는데 수익률이 몇 %다, 10%다, 15%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수익률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수익률은 올라가게 돼 있어요. 펀드나 주식이나 투자하게 되면 장기적으로 보면 어떤 자산보다도 그 가격은 올라가게 돼 있는 겁니다. 단기간의 수익률은 별 나한테 의미가 없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식 투자를 단기간에 돈 벌려고 생각하는데 그건 아니고요. 주식 투자하는 이유는 내가 경제 독립, 내가 이 다음에 노동력이 쇠했을 때도 내가 충분히 노후 준비 자금을 내가 준비했느냐, 그거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노후 준비를 위해서 주식에 투자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한시도 늦추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짧은 시간에 모든 주식에 관한 얘기를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주식 투자라는 게 적어도 뭐다. 주식 투자는 반드시 해야 되는 거다. 저는 그런 인식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주식은 사고 파는 게 아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한테 주식을 사줘라. 우리 유태인처럼 주식이나 펀드를 우리 아이들한테 사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많은 한국 사람들이 노후 준비 안 되는 이유가 잘못된 소비죠. 과도하게 사교육비를 쓰거나 아니면 과도하게 차량을 비싼 걸 산다든가 아니면 부자처럼 보이려고 명품 백을 산다든가 이제 그런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사람들이 그 경제적 독립을 이루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남은 시간 동안에는 이제 구체적으로 주식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식과 펀드의 차이는 무엇인가, 그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여태까지 제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이제 주식은 해야 되는 거구나, 여태까지 잘못된 주식에 대한 편견을 갖고 계셨다 그러면 오늘부로 그거는 버리시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내 라이프에서 내가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그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노후 준비를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제도가 있죠. 여러분이 당장 생각나는 게 국민연금일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국민들이 국민연금을 통해서 노후 준비를 하죠. 근데 그건 아주 미니멈이죠. 그러니까 아주 내가 살아가는데 가장 베이직한 게 국민연금입니다. 그래서 국민연금 가지고는 절대로 노후 준비가 될 수가 없죠. 그래서 국민연금 위에 한 층이 더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보통 기업연금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다니는 회사에서 내 노후 준비를 도와주는 겁니다. 그래서 공무원인 경우는 공무원연금이 있고, 또 대학 교수라든가 아니면 선생님들을 위해서는 교원연금이 있죠. 그걸 통해서 추가적으로 노후 준비를 도와주는 건데, 안타깝게도 그것 가지고도 절대로 부족합니다. 특히 이제 공무원연금이라든가 기본연금은 여러 가지 투자를 할 때 주식 비중이 상당히 낮습니다. 그래서 그거 갖고 좀 부족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반 기업에 다니시는 분들은 이제 기업 퇴직연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이제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DB형이 있고 DC형이 있습니다. DB형은 Defined Benefit이라고 그래서 옛날에 퇴직연금하고 똑같아요. 내가 일정 기간을 회사에서 근무하면 포뮬러가 있어요. 계산 방식이 있죠. 그대로 받는 겁니다. 베네핏이 정해져 있다. Defined Benefit. 그러니까 내가 큰 걱정하지 않아도 회사에서 알아서 해준다. 근데 월급이 굉장히 많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면은 그것도 나쁘지 않겠지만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401k처럼 Defined Contribution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회사에서 일정 부분, 내 월급에서 일정 부분이 투자가 돼야 되는데, 노후를 위해서요. 그거를 내가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스스로 알아서 그 자금을 가지고 내가 투자를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해요. 만약에 원금이 손실되면 어떻게 될까? 만약에 내가 노후 준비에 이게 잘못되면 나는 어떻게 될까? 거기서 결정적인 문제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 잘못된 금융 지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Defined Contribution, 퇴직연금이 대부분 한국에서는 그 원금 보장형에 머물러 있습니다. 원금 보장형에 머물러 있다는 얘기는 일을 안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은행 예금에 머물러 있으니까 20년, 30년이 투자된다고 쳐도 그 원금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한다는 거죠. 그건 굉장히 위험한 거죠. 원금은 보장이 될지 모르지만은 내 돈이, 내 퇴직연금 자금이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을 감안할 때는 오히려 마이너스가 된 거죠. 그래서 그런 자금들이 주식형 펀드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종업원이 얼마 정도 있는 회사만 이런 퇴직연금 제도를 운영해야 되는데요. 이제 법이 바뀝니다. 그래서 소규모의 직장도 이 연금 제도를 도입을 해야 됩니다. 근데 옛날처럼 그냥 퇴직금처럼 운영되면 안 되고요. 좀 더 적극적으로 운영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교육이 필요하고 그것 때문에 한국이 가장 노후 준비가 안 된 나라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좀 신경을 쓰고 있는 것 같고 국회에서도 이 제도를 바꾸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의료업 중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소규모의 병원을 운영하시는 분들도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병원에서 일하는 사람의 노후를 다 같이 병원을 운영하시는 분이나 병원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 노후 준비를 위해서 내 퇴직연금이 어떻게 운영되는구나 그걸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투자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그 주식 투자 비중을 늘려야 되는 거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내가 30살 30대 중반이다 그러면 퇴직연금의 많은 부분이 주식형 펀드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두 단계를 말씀드렸어요. 국민연금은 아주 베이직한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직업에 따라 틀리겠죠. 공무원연금이 있고, 그 다음에 기혼연금이 있고, 그 다음에 군인도 있죠. 군인연금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 기업연금이 있죠. 우리 보통 회사 다니신 분들, 그 다음에 병원, 이런 소규모 사업장에도 이 퇴직연금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그 퇴직연금을 통해서 주식 투자를 해야 된다.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개인연금이라고 있습니다. 한 단계 더 나가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도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굉장히 좋은 제도예요. 굉장히 좋은 제도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 금액의 한도가 있습니다. 1년에 1,800만 원 이상 하지 못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개인당 1,800만 원입니다. 부부인 경우는 3,600만 원까지 할 수 있죠. 쉽지 않겠죠. 이게 금액이 작지 않습니다. 보통 사람들 경우는. 그래서 이 제도는 가능한 한 1,800만 원 다 채울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가능한 한 채우도록 노력해라. 그 다음에 이제 1,800만 원 안에는 이 연금저축펀드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IRP라는 게 있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보통 이제 그 개인으로 봤을 때 연금저축펀드는 1년에 400만 원까지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IRP는 3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소득 수준에 따라 틀리지만 세금 혜택이 있어요. 세금을 돌려줍니다. 그래서 그게 약 세금을 돌려주는 거를 따지면 약 13%, 14%의 개런티드 리턴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한 사람은 내가 설사 주식형 펀드에 투자하더라도 손해가 보더라도 그만큼 정부에서 보조해 준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굉장히 좋은 제도죠. 그래서 이거는 저는 무조건 700만 원까지는 400만 원 연금저축펀드 가입하시고 나머지 300만 원 IRP 가입하시고 700만 원이죠. 그래도 여유가 있으면 1,800만 원에서 700만 원을 뺀 1,100만 원이죠. 그 추가로 가셔도 된다. 이게 좀 복잡하게 느낄 수도 있습니다. 좀 어렵게 느낄 수도 있는데 그거는 금융기관에 가면 다 제대로 알려줄 수 있으니까 그렇게 어렵게 느끼지 마시고요. 그렇지만 그것을 통해서 주식 투자를 시작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주식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 있는데요. 이런 좋은 제도를 놔두고 은행에서 빚을 내고 투자하는 거는 좀 순서가 잘못된 거죠. 제일 첫 번째 주식 투자를 하기로 하셨다 그러면 제일 먼저 연금저축펀드 제도를 이용하고 IRP 제도를 이용하면은 약간의 손실이 단기적인 손실이 오더라도 그 세금 혜택을 통해서 그걸 메이크업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하셔야 되는 겁니다. 퇴직연금 그 다음에 그 연금저축펀드는 항상 기억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라이프 스타일 바꾼 거죠. 오늘부터 쉽사리 쉽게 소비하던 거를 이 투자로 바꾸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희 메리츠에서는 이런 데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앱을 통해서 이런 펀드를 가입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더라도 저희 메리츠 펀드 투자 앱을 통해서 대한민국에서 저희가 처음으로 만드는 거고요. 관심이 있으시면 그거를 방문하셔서 앱을 다운로드 받으시고 투자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저희가 제안하는 건데요. 한국에서 제가 보니까 안타깝게도 많은 아이들이 멀지는 아이들이 많다고 합니다. 근데 한국에
제도상 그 아이들이 커서 18세가 되면 부하원에서 무조건 나가야 된다고 해요. 그때 주어지는 돈이 약 500만 원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아이들이 나가서 자립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돈이겠죠. 그래서 저희가 메리츠가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그런 아이들한테 펀드를 사주기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한 3주 됐는데요. 많은 연락이 오고 있고요. 여러분들도 저희 메리츠 사이트에 오시면 여러분들 혹시 관심이 있으면 그 아이들을 위해서 같이 투자하는 것도 저희가 협력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요. 여러분 좋은 좋은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다시 한번 제가 정리를 해드리면 주식 투자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주식 투자는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리고 방법에 있어서는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주식에 개별적 투자하는 것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금저축 펀드, 그 다음에 일반 회사 되시는 분은 퇴직연금부터, 그 다음에 연금저축 펀드, IRP, 이거는 가능한 한 맥시멈으로 투자를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 돈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다른 어떤 수단보다도 빠른 속도로 증가를 할 것입니다. 단기적으로 수익률이 어떨지 그런 거는 전혀 중요하지 않은 거라고 보고요. 또 하나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일본이 왜 저렇게 경제적으로 어렵게 됐느냐, 주식에 투자하는 걸 이해하지 못한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로는 그 돈을 투자가 되는 대신에 은행 예금에 머물러 있었다는 거고요. 또 하나는 결정적으로 잘못된 거는 모든 투자를 부동산에만 했다는 사실입니다. 한국의 부동산 투자 비중이 약 80%에 육박한다고 해요. 굉장히 위험한 거죠. 그래서 부동산은 내 재산의 어떤 일정 부분을 넣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환급성도 어렵고요. 그 다음에 결정적인 거는 부동산은 일하는 돈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내가 노후 준비를 하기 위해서는 주식 투자 비중이 훨씬 더 높아야 되는 거는 그게 당연한 거겠죠. 근데 안타깝게도 한국은 이제 그런 교육을 잘 안 받았기 때문에 약간 낯설어 할 수는 있겠지만은 저는 그건 바뀌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개인 노후 준비에 훨씬 더 윤택한 노후를 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걸로 강연을 마치도록 하고요. 여러분들 혹시 더 궁금한 사항이 있다든가 아니면 또 추가적으로 그런 액션 플랜에 대해서 알고 싶으면 언제든지 저희 메리츠로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성실히 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